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4일 월요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협상하면서 이런 종류의 협상에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 회담을 실무자선에서 면밀하게 하고 마지막 단계에 자신이 나서가지고 최고위 당국자와 만나서 결론을 내는 이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이 먼저 결론을 내버립니다. 자신이 먼저 김정은과 만난다. 김정은과 만나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나는 김정은과 특별한 인간적 관계다. 김정은과 어마어마한 편지를 주고받는다.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밑에 실무자들은 협상할 때 가장 중요한 카드 하나를 없애버립니다. 스스로 던져버리는 거죠. 트럼프가 던져버리는 거죠. 협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이 협상을 깨겠다. 일어서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두 번째 김정은과의 회담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밑에 실무자들은 실무 협상하다가 깨고 나올 수가 없어요. 벌써 북한이 딱 약점을 잡았습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학수고대하니까 우리가 밀어붙여도 결코 이 실무자 선에서는 깰 수도 없고 결국 양보를 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협상의 귀재라는 것은 다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허영심에 빠진 권력자는 교활한 김정은에게 당할 수가 없어요. 또 김정은이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가 없는 사람이 임기 있는 그리고 선거에 연연하는 사람과 만나면은 반드시 유리한 입장이 있습니다. 회담을 깰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는 사람과 회담을 깰 수도 없고 기다리다가는 임기가 다 끝나는 그런 사람과는 이 만나면은 이 상대가 되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는 실무자들한테 맡겨가지고 원칙대로 하는 건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CBS 방송의 Face the Nation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것 보면은 정말 이거는 가관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핵 문제를 논의하는 사람이 이런 용어를 쓰는지 또 주한미군 규모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벌써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하면 됩니까? 김정은이가 북한을 경제대국으로 만들 기회를 가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김정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정보당국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즉답은 하지 않고 김정은이가 핵을 가진 상태에서는 경제대국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만 강조를 합니다. 환상적인 케미스트리, fantastic chemistry. 케미스트리라는 것은 화학적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인간적으로 너무 밀접하다는 표현인데 fantastic chemistry.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서신왕래를 하고 있다. tremendous correspondence. 아니 편지를 하는데 그게 무슨 믿을 수 없을 만큼 tremendous 굉장한 편지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한 편지가 있었다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는 무슨 각서라도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신고서 하나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는 자신은 부동산 사업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잘 안다. 러시아, 중국, 한국 사이에 있어가지고 경제적 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업자임을 내세웠는데 김정은은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없고 핵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부동산 이야기 꺼내면은 통하겠습니까? 이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장래 어느 날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북한과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래에는 모르겠다. 주한미군 철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한미군을 거기 주둔을 시키는데 매우 비싸게 먹힌다. 우리는 한국에 4만 명의 주한미군을 두고 있다. 4만 명입니까? 28,500명입니다.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4만 명 시절은 수십 년 전입니다. 한 세대 전의 이야기예요. 주한미군 숫자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야죠. 더구나 핵 협상을 하는데 주한미군 규모도 모르고 4만 명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다. 그런데 이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성의를 보이더니 요사이는 좀 시들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할 것처럼 보였다. 지금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응준 미국인이 돌아왔고 한국전 참전 미군의 유해 송환도 시작되었다. 응준 미국인 돌아온 거라든지 미군 유해 송환 이거는 미국 국방성의 국장이 자랑할 정도지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되죠. 전쟁 일보 직전에 갔다는 것도 이거 과장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정확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김정은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더구나 여기에 또 엿보이는 것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유감이 많은 겁니다.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트럼프 머릿속에는 주한미군이 낭비다. 이런 소리를 할 때 지금 퇴임한 마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를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최전방에 나가 있는 부대라고 봐야 합니다. 한국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가 약 1조 원의 분담금을 냅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인 평택 미군 기지 건설에 우리가 100억 달러를 부담을 했어요. 우리가 결코 적게 부담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여를 주한미군의 기여를 보면 우리가 더 내도 되죠. 그러나 적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티스가 이야기한 대로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가 편해지는 겁니다. 왜냐? 두 가지입니다. 주한미군이 있으므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 때 탐지를 빨리 합니다. 주한미군에서 7초 만에 발사 후 7초 만에 탐지를 합니다. 주한미군이 없으면은 알래스카에서 탐지를 해야 되는데 14분 뒤가 됩니다. 이게 보통 북한에서 쏘아가지고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데 30분 걸립니다. 7초 만에 탐지하면 대응하는 시간이 30분, 14분 만에 포착하면 대응 시간이 15분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빠져버리면은 대응 시간이 줄어들어가지고 오판을 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핵전쟁을 할 가능성이 많다. 3차 전쟁을 막고 있는 게 주한미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티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이해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입만 열면은 주한미군 돈 드니까 언젠가는 빼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김정은을 향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김정은은 속으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별것 아닌 걸로 아는구나. 그러면은 주한미군 빼자는 말, 자극적인 말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주한미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 다른 방법이 바로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트럼프가 작년 6월 12일 날 김정은을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김정은의 말만 믿고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므로 돈이 드는 것이므로
중단시키겠다. 김정은 논리로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트럼프 머리에는 김정은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김정은 머리가.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이달 말에 만난다고 합니다. 만나서 종전선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길이라는 것조차 트럼프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좀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업자는 교활한 전략가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